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선택에 관련해서 저의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오셨나요? 가깝게는 여기 오는 교통수단부터 버스를 탈 것이냐, 자가용을 탈 것이냐, 길은 직진을 할 것인가, 좌회전을 할 것인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왔는데 저 또한 그런 선택의 길에서 얼마나 제가 저의 선택을 제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글쎄요, 물론 제가 나이가 생각보다 얼굴보다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선택을 제가 했던 부분도 있지만 어려서는 저의 선택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많은 부분들이 주변의 선택에 의해서,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제가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를 잠깐 소개를 하면요. 저는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어요. 뇌병변 장애인 하면은 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좀 경직이 된다든가 떨림이 있다든가, 또 어떤 분들은 좀 언어에 심각하게 좀 발음이 안 좋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긴장을 하면 몸을 되게 많이 떨어요. 떨고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하고요. 이런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편안해 보인다 했을 때는 그때는 제가 긴장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직장도 겸사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좀 다른 분들은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이렇게 활동이 있는데, 제가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등단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제 글이 궁금하시다 하면 검색창에 검색을 강경화 시인 검색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책도 이렇게 한 권, 두 권 정도 냈고요.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했듯이 선택은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대부분 선택은 안 하는 쪽으로 하죠. 안 해서 선택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못했던 부분이, 먼저 제가 어린 시절을 좀 돌이켜보면은, 저는 어려서 되게 동네에서 좀 개구쟁이, 몸은 불편해도 온 동네 안 다니는 데 없이 다 돌아다녔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한참 재밌게 놀고 있으면은 3월이 되면은 나랑 같이 놀던 아이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골목에 딱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더 조금 지나면 나보다 한 살 어린 친구들이랑 또 막 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이듬해 3월이 되면은 또 그 놀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입학을 허가하지 않아서 저는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나중에서야 나랑 같이 놀던 아이들이 사라짐으로써 나도 학교를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엄마를 졸랐죠. 하지만 엄마는 조금만 몸이 좋아지면 가자, 그 말만 계속 하실 뿐 어떤 정확한 해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3년을 늦게서야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 동생들과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각 학교에도 이렇게 층별로 화장실도 있고 교육 도움실도 있고 여러 가지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저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니는데 불편했습니다. 교실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5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2층 아니면 3층이었어요. 그랬는데 화장실을 한번 가려고 그러면은 10분이라는 시간은 제게 너무나도 짧은 거의 1분, 2분의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계단을 다 내려가서 신발을 갈아 신어서 운동장 한쪽에 있는 화장실까지 갔다 오면은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참고 점심때까지 참았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심때는 이렇게 시간이 기니까 그때 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어쩔 때는 제 당시에는 오전반, 오후반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참았다가 집에 가서 화장실을 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저의 치부일 수도 있는데 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참다 이렇게 친구들 없는 데서 화장실을 가다가 한번 실수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초등학교를 6년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갈망해서 갔던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그대로 충실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근상도 6년 개근상을 받으면서 잘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학년 중학교 학년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저희 집과 굉장한 거리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한 5정거장, 6정거장 정도를 타고 내려야지만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 사물함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7과목, 8과목 되는 책들을 매일같이 들고 다녔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가방에 들고 도시락 들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제가 몸이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봄까지는 그래도 견디길만 했는데 여름이 되니까 한 달에 한두 번 결석을 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자꾸 이제 결석이 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이렇게 조용히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학교를 안 가면 안 되겠니? 집에서 그냥 책을 보든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겠니? 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제게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있자. 학교를 가지 말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싫다고 안 간다고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서야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담임 선생님께서 엄마한테 자퇴를 요구했다고 나중에서야 제가 그걸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의 선택하고는 무관하게 엄마가 혼자 가셔서 자퇴서에 서명을 하고 제가 1학년 11월 정도에 학교를 그만뒀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겪다 보니까 제가 나름 이렇게 일기도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썼었고 이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해도 우등상이라든가 이런 대회에 나가서 상들을 받았던 것들을 이렇게 상장을 다 모아놨었는데 그걸 엄마가 이렇게 자퇴서 써가지고 오는 날 제가 갖다가 싹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공부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책도 읽기 싫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래서 나이로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사춘기죠. 사춘기도 훨씬 좀 지났죠. 학교를 늦게 지나갔기 때문에. 예, 그냥 라디오에서 어떤 음악이라든가 듣게 되면은 모두 내 얘기 같고 괜히 눈물 나고, 예, 이렇게 계속 보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엄마는 너무 보기 싫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어디 저기 어디 구석대기에 시골 마을에 자기 저렇게 딸 같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다는데 거기를 한번 보내보면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다시는 이제 학교를 안 가겠다고 했는데, 너가 한번 가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다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특수학교였어요. 예. 저기 첨단에 있는 특수학교를 그때 중학생들을 처음 모집한다고 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을 2번을 다니게 됐어요. 다시 또 중학교 1학년으로 다시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어떻게 보면 4년이라는 시간을 더 늦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졸업식 날 이제 아버지께서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졸업식 날 돌아가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도 좀 힘들었었고 상황이 그랬었는데 이듬해 방송통신대를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어 국문과를 들어가게 돼서 다시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글로 접어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시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계속 장애인들과 만나다 비장애인들을 만나니까 그 장애인들 속에 있을 때는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런 의식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비장애인들 속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장애인이구나, 내가 많이 불편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장애인 하면 불편하겠다, 힘들겠다 이런 말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물론 불편한 거 많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고 싶을 때 못 올라간다든가 뭐 반바지 입고 조깅을 해보고 싶은데 해보지 못한다든가 이런 좀 선택, 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되게 아쉬워요. 근데 저는 비장애인으로서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제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비교가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지요. 그렇게 학창시절은 선택, 어떻게 보면 저와 무관한 선택들을 하게 됐었죠. 비장애인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장애가 불편한지 힘든지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글쎄요, 우리 사회는 아직은 장애인이 살아가기에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올해 중2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제게 그 아이가 6살, 5살 이쯤 됐을 거예요. 그쯤 유치원에 아기를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어디가 아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엄마 아파 보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다리가 조금 아파 이렇게 했더니 엄마 그럼 약 먹어. 나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은 것처럼 엄마도 약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갑자기 탁 뭔가 맞은 것처럼 해줄 말도 없고 뭐라고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그냥 그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고 평생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애인 그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 같은 학교 어린이들이라든가 그런 유치원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 왜 장애인이 저렇게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그렇지만은 딱히 다가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그리 많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가면서 엄마 저 아줌마 왜 그래? 이렇게 묻는 애들은 종종 봤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스펀지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장애에 대한 선입견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조금씩 길러주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애인 인권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를 처음에 가졌을 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희 아이는 제가 늦게 결혼을 했어요.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갖기 전에 보통은 생리통을 여성분이라면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 전에 산부인과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돼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동네 산부인과에서 좀 안 좋은데 큰 병원을 좀 가보시죠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강주에 살지 않고 인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큰 병원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자궁이 썩고 있으니 빨리 자궁을 제거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듣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하늘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에도 안 좋을 수 있으니 수술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했었는데 아시는 분이 그러지 말고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지 그러냐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거기서는 선생님께서 자궁에 근종이라고 여성들이 있는 근종이 조금 있는데 그것만 조금 수술하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사 선생님 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은 분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수술을 권유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그 근종 수술만 제가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들어섰었어요. 그래서 혹이 오른쪽에 있으면 아이는 왼쪽에 착상을 해서 건강하게 아주 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많은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글쎄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여러분들은 뭐 몸에 장애가 있지만 나는 마음에 장애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느낄 때는 그분들의 말씀은 정말 장애에 대해서
모르시고 하는 말씀, 인식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가 자꾸 늦는데 지금은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 사춘기인데도 어디 갈 때면 꼭 제 손을 이렇게 잡고 다녀요. 그래서 어쩔 때는 동네에서 친구라도 만나면 장애인 엄마가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솔직히 들어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손을 잡고 다녀주면은 되게 의지도 되고 미안하고 고맙고 이럽니다. 제가 이렇게 장애인 쪽 일을 좀 하다 보면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법이 우리나라에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요구를 했을 때는 전혀 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법이 없으니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여성이니까 아동 여성 청소년과로 하세요. 또 여성 쪽으로 그쪽으로 가면은 장애인이니까 복지과로 가세요. 이렇게 서로 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정말로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지만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많은 상처가 있었다 했잖아요. 하지만은 그 상처를 유래해 준 것도 사람이었어요. 예. 결국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고 사랑하고 살지만은 그 모든 것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인들도 그 사람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르면 안으면서 살다 보면은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견디는 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건 제가 짧게 쓴 저의 글인데요. 정말 마지막 부분 보듯이 삶이란 정말 뜻하지 않는 곳에서 열매 하나쯤은 맺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